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확통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 집중이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저번 시간에 통계 단원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뭔가 자료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중에 그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면서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식이 있고, 식으로 쓸 수 있고, 표로 그릴 수도 있고,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표를 많이 쓸 거다. 표가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문제를 해석하고, 뭔가 현상들을 판단하는데,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를 그리는 것까지 해봤고, 그리고 식이나 아니면 그래프까지도 우리가 해석해보는 거를 간단하게 해보면서 이렇게 맞췄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의 뭔가 예측값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만한 그런 수치들을 우리가 슬슬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는 기대값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자, 이 기대값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이렇게 알고 있던 친숙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뭔가 우리한테 뭔가 익숙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차차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에서 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무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산해왔던 그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옆에 보면은 상엽의 중간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요. 자, 중간고사 성적을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6과목의 점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궁금한 거, 상엽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과목들이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우리가 점수 이렇게 받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받은 평균은 몇이냐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들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각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학습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 화면 보면서 같이 빈 종이에다가 해서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그 과정까지 꼭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내용이랑 연결짓는 그런 과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점수가 70점, 90점, 60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자, 평균을 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자, 얘들은 평균을 내기 위해서 70, 90, 60, 그리고 몇 점이죠? 70, 60, 70. 70, 60, 70. 자,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야 되죠?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평균을 내기 위해서 자료가 전체 6개니까 6으로 나눠주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평균이 몇 점이 나오죠? 얘네들 평균을 구하면은 75점이라는 평균이 나와요. 자, 그래. 평균 75점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평균 구하는 걸 왜 했냐? 평균 구하는 걸 왜 했냐면은 우리 좀 이따 배울 기대값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사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배울 확률과 통계에서의 기대값으로 넘어가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옆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지금 뭔가 상황이 또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평균을 구한 거는 잠깐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장에 행운권이 담겨져 있는 상자에 이렇게 1등부터 그 꽝까지, 꽝 투표지까지, 꽝 행운권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1000개 중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행운권을 판다라고 할 때, 자, 지금 1등은 20만 원이나 되고, 그리고 2등은 뭐 5만 원, 3등은 만 원, 그리고 꽝은 당첨금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판다라고 할 때,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 무언가 이익도 남기지 않고
또 그렇다고 손해도 보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장당 얼마를 팔아야 될까요? 1000장 모두를 판다라고 할 때 얼마씩 팔면 될까요? 그러니까 1000장 모두를 팔아야 되는데 이익도 보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뭔가 이 방정식 익숙한 친구들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1000장을 팔 건데 우리가 얼마씩 팔지를 모르니까 1000장을 팔 건데 X1씩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000장을 팔 건데 X1씩 팔자. 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 지출이 얼마죠? 자, 20만원에 10만원에 5만원에 만원까지 20만원에 5만원에 만원까지 있는데 자, 20만원이 몇 장이죠? 20만원이 한 장이니까 20 곱하기 1 그리고 5만원이 몇 장? 5만원이 10장이니까 5 곱하기 10 그리고 1만원이 몇 장? 1만원이 지금 30장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이렇게 만원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자, 1000장을 X1씩 팔자, X만원씩 팔자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같아지면은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겠죠. 자, 얘는 우리가 벌어들일 수익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당첨금으로 지불해야 될 그런 지출이니까 자, 수익과 지출이 같으려면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냥 이 1000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를 양쪽에 나눠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장당 선생님이 얼마씩 팔면 되냐? 자, 얘를 계산해 보면은 0.1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자, 0.1 만원이니까 우리가 한 장당 얼마씩 판다? 0.1 만원 하면 1000원씩 팔면은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겠구나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했냐? 자, 선생님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 그런 금액이 바로 1000원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는 자, 이거 한 장을 뽑을 거예요. 1000장 중에 1000장이라는 상자 안에 1000장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행운권 1000장이 있는데 자, 이 1000장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내가 얼마 정도 이렇게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자 입장에서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 시점이 한 장당 1000원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을 그런 시점이 한 장에 1000원씩 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에 내가 얻을 수익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1000원 정도 되겠다. 이 한 장이 갖는 가치는 1000원 정도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얘도 그렇고 우리가 평균의 개념을 썼어요. 얘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긴 했는데 사실 1000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20장이 하나, 20만원이 한 장, 5만원이 10장, 그리고 만원이 30장에다가 나머지 우리 959장이 0원이라는 게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다 자료가 1000개니까 1000으로 나눠져서 그 하나의 평균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얘를 이렇게 계산하긴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평균을 빨리 계산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자, 지금 60점이 2개 그리고 70점이 3개 그리고 90점이 1개니까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더할 때 이렇게 곱셈을 이용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자료의 개수가 6이니까 6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거랑 동일한 그런 방법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한 것 그리고 얘는 지금 평균을 구한 것이긴 한데 다른 의미로 따져보자면은 여러분들이 행운권 한 장을 뽑았을 때 그 한 장에 담긴 그 가치 우리가 그 한 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그게 바로 1000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라는 뜻인데 기대값이랑 평균이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같은 의미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과정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균이 무엇인지, 기대값이 무엇인지, 우리 확률 분포표에서 또 그 기대값,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평균이랑 기대값을 확률 분포표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계산하기 앞서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행운권 추첨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표를 직접 한번 나타내보고 그 구체적인 예시를 일반적인 경우로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표를 그려보고 그 차차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판매자든 구매자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행운권을 파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게 편할 테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장을 뽑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 얼마가 당첨될지 가장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걸 x로 놓기로 했었죠. x를 뭐라고 할 거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우리가 해볼게요. 단위는 만원으로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20만원, 5만원, 만원 이런 식으로 돼야 하니까. 그래서 x를, 확률 변수 x를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라고 해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 그리는 방법 활용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x에 따라서 그 확률을 밑에다 써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됐었죠? 자, 지금 옆에 보면은 2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0원도 있어요. 여기도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0만원, 5만원, 만원, 0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20만원일 때의 확률은 몇이죠? 20만원, 우리가 1000장 중에서 20만원짜리 행운권을 뽑을 확률은 전체 1000개 중에서 한 장이니까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만원짜리 행운권을 뽑을 확률은 우리가 지금 10장이니까 1000장 중에서 10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1000분의 10이다. 자, 만원권은 만원짜리 행운권은 몇 장 있죠? 1000장 중에서 30장이 있으니까 1000분의 30이다. 그리고 나머지 1000분의 959장이 0원에 해당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표를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합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959, 30, 11 다 더하면은 1000 되니까 1000분의 1000 돼서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제대로 그렸구나. 자, 여기 만약에 0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빼놓으면 합이 1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모든 경우를 다 쓰기 위해서 얘는 0이 되는 경우까지 써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확률이 0인 경우는 써도 그만 쓰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가능한 x의 값 중에 0이 있다면 여기는 여러분 꼭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봤는데 우리가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대값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장을 뽑았을 때 걔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져볼 건데, 자,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20만원이 1000분의 1, 5만원이 1000분의 10, 만원이 1000분의 30, 그리고 꽝이 1000분의 959니까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샀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수익 중에서 이제 1000으로 전체 자료가 1000이니까 1000으로 나눠서 그 평균적인 가치를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수치로 우리가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인 가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를 조금 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1000분의 몇 돼 있고, 얘도 1000분의 몇, 1000분의 몇, 1000분의 몇 돼 있고, 얘도 1000분의 몇으로 이렇게 다 쭉 이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에다가 1을 곱했고, 5에다가 10을 곱했고, 1에다가 30을 곱했고,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쪼개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1000으로 전부 나누는데 어떻게 했냐? 20만 원이 한 장, 그리고 5만 원이 10장, 만 원이 3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빼놨었지만 여기 숨어있는 0원이 959장. 자, 이것까지 다 더해서 평균을 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쪼개볼 거예요. 쪼개볼 건데 지금 다 덧셈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얘네를 다 분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000분의 20 곱하기 1 더하기 1000분의 5 곱하기 10 더하기 1000분의 1 곱하기 30 더하기 1000분의 0 곱하기 959. 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우리가 분수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표에서 여기로 우리가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지금 20만원짜리가 1000분의 1이 확률로 이렇게 뽑힌다라고 하는데 20만원에 1000분의 1이 여기 숨어 있어요. 1000분의 1이 여기 숨어 있죠. 자, 그리고 5만원짜리가 1000분의 10의 확률로 뽑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5를 빼보면은 1000분의 10이 여기 숨어 있어요. 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보니까 20 곱하기 1000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1000분의 10 더하기 1 곱하기 1000분의 30 더하기 0 곱하기 1000분의 959로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얘는 지금 우리가 평균을 구한 거예요. 평균적인 가치를 구하는데 평균적인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래는 자료를 다 더하고 그 개수 전체 개수를 나눴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치의 확률을 곱해서 나머지를 다 더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0만 원이 1000개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굳이 따지는 게 아니라 확률이 나와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다면은 얘네들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20, 이 값과 확률을 곱하고 이 값과 확률을 곱하고 이 값과 확률을 곱하고 이 값과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묶음끼리 이렇게 한 세트끼리 각각을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그 평균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표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 변수 값과 기대할 수 있는 값과 확률, 각각의 확률을 각각 곱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싹 다 더하니까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확장시켜서 그 기대값과 평균이라는 확률과 통계에서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개념으로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채우면서 개념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같이 한번 배울 내용 부분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예시 부분은 뭐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 부분에다가 뭐 이렇게 잘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할 때마다 왜 기대값을 이렇게 구했는지, 평균을 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지 좀 떠올려보면은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 같이 한번 학습지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모 같이 채워볼 건데,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보래요. 자, 근데 평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과 동일한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전체 자료의 그 평균과 같다라고 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기대값을 구해라 라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위에 표와 같을 때, 자, 근데 지금 표가 없죠? 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그려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지 아주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표가 이 다음과 같을 때 그 평균 또는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x1과 p1, x2와 p2, 자, 이런 식으로 x1과 p1, x2와 p2, x3와 p3 이런 식으로 각각 세트를 묶어서 각각의 변수값과 확률값을 곱해서 어떻게 한다?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기대값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한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 한다.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 한다.
그리고 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아무 기호 없이 값으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호를 어떻게 하냐? 대문자 2를 써서 2. 그런데 얘가 어떤 것에 대한 평균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2x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거예요. 얘가 바로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 부르는 우리가 기호가 되겠다. 2x. 여러분들이 이 기호 표현 잘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앞으로 꽤 쓸 거니까 이 평균의 기호 표현까지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 과정이 왜 이렇게 각각의 변수값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게 됐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과 기대값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원래는 우리가 자료들이 나타내는 그 값들, 우리 20만 원이 한 장, 5만 원이 10장, 만 원이 30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싹 다 더해서 그 전체 개수를 나눴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따지지 않고 확률로서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확률로서 표를 이렇게 표로 나타나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네를 다 찢어봤을 때, 다 쪼개봤을 때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의 값과 확률을 곱해서 다 싹 더하니까 우리가 원래 구했던 그 평균값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기호를 우리가 변수 x의 평균, 그래서 ex라고 부르겠다 라고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평균과 기대값의 뜻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직접 한번 구해보는 연습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예제 풀어보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예시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볼 때 여러분들 주식 혹시 관심 있나요? 작년에 3학년 선배들은 좀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었는데, 자, 지금 주식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 가지 뭔가 경향이나 그런 시장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어느 것이 이길 것이다, 어느 것이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통계 결과를 냈을 때, 자, 어떤 주식 하나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이렇게 되고, 70%의 확률로 10원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30%의 확률로 40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지금 70% 확률이나 높은 확률로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자, 30%의 확률이지만 그래도 낮지 않은 확률로서 꽤나 많은 금액을 잃게 되니까 우리가 얘는 사면 안 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가 도대체 사야 될 주식일지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일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70% 확률로 10원이 오른대요. 자, 그럼 우리가 그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확률도 알고 있고 그 가격도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확률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조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x를 뭘로 넣으면 될까요? x는 우리가 얻을 수익이에요. 아까랑 비슷하죠? 자, 얻을 수익을 우리가 예측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를 그릴 건데, 자, x가 이렇게 있고 그 확률을 밑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가능한 값이 지금 10원 오를 수도 있고 40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10원 오르는 것을 플러스 10, 그리고 40원 내리는 것을 마이너스 40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얻을 수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0원 오르는 것의 확률은 몇이죠? 70%라고 했으니까 10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0원 떨어지는 마이너스 40원의 이익을 볼 확률은 몇이죠? 30%니까 10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이 더하면 1이니까 제대로 표를 그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를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몇이냐? 우리가 얘를 우리가 그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가격, 기대 수익,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다 더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0과 10분의 7을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40과 10분의 3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더라. 자, 그러면 전체 분모는 10이고 10 곱하기 7 하면 70, 마이너스 40 곱하기 30 하면 마이너스 12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라는 우리 수치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식 한 주를 살 때마다, 이 주식 하나를 살 때마다 마이너스 5원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5원의 수익이면 우리가 손해죠? 손해인가요? 이익인가요? 손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 때마다 평균적으로는 잃게 될 것이다. 뭐 물론 70% 확률로 계속 얻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살 때마다 손해보는 행동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뭐 개인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볼 때는 얘는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보면서 평균과 기대값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쓰임새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예제 통해서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1번 볼 건데,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자, 이때 x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표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1번 표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자, 일단 x가 가능한 값이 몇 개가 있죠? x가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의 개수를 우리 따지니까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앞면의 개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0. 그리고 1개, 2개, 3개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뭐 그 이상으로 써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나올 수 없는 그런 확률이니까, 나올 수 없는 경우니까 우리가 굳이 쓰진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개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0, 1, 2, 3 중에서 하나가 될 텐데,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야겠죠.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몇 개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해서 우리가 하나의 동전이 앞면 또는 뒷면이니까 우리가 3개의 동전이 각각 앞면 뒷면 2개씩 나오니까 2개.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다 곱해서 2 곱하기 2 해서 전체 8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8가지 중에서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한 가지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확률 8분의 1이다. 자, 그럼 3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 앞면의 개수가 3일 확률.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의 개수가 3개가 나올 확률. 자, 그러면 모두 다 그 경우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8개 중에 하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확률. 앞면의 개수가 하나의 확률을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를 앞면, x를 뒷면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5xx가 하나의 경우가 될 거고, 그리고 얘를 하나 옆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xo x, 또 한 칸 넘겨줘서 xo. 자, 이 3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8가지 중에 3가지 케이스만 여기 해당돼요. 8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앞면의 개수가 2가지인 경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8분의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합계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합계를 구해보니까 다 더해보니까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분포표 제대로 그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기대값, x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기호로서 2x라고 쓴다고 했죠. 자, 2x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0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1. 자, 이렇게 세트 해가지고 다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다 해보면은, 자, 지금 분모가 다 8이니까 이렇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 선생님이 약분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산하려고 할 때 이 분모가 다 똑같아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약분을 안 하는 게 사실 여기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 뭐 분모 분자를 약분할지 안 할지 이렇게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8분의 0 곱하기 1이니까 0, 1 곱하기 3이니까 3, 2 곱하기 3이니까 6, 3 곱하기 1이니까 3 해가지고 8분의 1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 2분의 3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우리가 앞면의 개수를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2분의 3개, 한 1.5개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제 2번
한번 해볼 건데, 자, 예제 2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 예제 1번과 굉장히 유사하니까 여러분들 기대값 구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이거 확률 구하는 게 어렵지 뭐 표 그리고 기대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잠깐 영상 멈춰놓고 예제 2번부터 4번까지 각자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다 비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겠지만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의 풀이랑 선생님 풀이랑 좀 비교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우리 예제 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진행해 볼 건데,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이 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제 뒷면의 개수라고 해요. 자, 뒷면의 개수를 x로 놓고 할 거예요. 자, 일단 표를 그려봐야겠죠.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x에 따른 확률을 밑에다가 깔아주고, 자, 이렇게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뒷면의 개수로 가능한 게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있죠? 0개부터 2개까지 가능하겠죠. 0, 1, 2. 자, 2개의 동전이니까 2개까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0개일 확률, 0개일 확률을 구할 건데, 자, 일단 지금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던졌으니까 각각 앞면, 뒷면, 앞면, 뒷면에서 2개씩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모두 다 동시에 얘가 앞면, 얘가 앞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결정돼야 되니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2 곱하기 2 전체 경우의 수는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4분의 뒷면의 개수가 0개인 경우는 몇 가지죠? 앞면 둘 다 앞면인 경우 한 가지이죠. 자, 그리고 뒷면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몇 가지죠? 뒷면의 개수가 2개인 동전 2개를 던졌는데 뒷면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둘 다 뒷면이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4분의 1. 자, 뒷면의 개수가 하나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얘는 앞면과 뒷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뒷면과 앞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 2가지가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2가지.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약분을 굳이 안 했어요. 왜냐? 분모를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가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약분이 되면은 싹 다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만 약분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 굳이 안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우리가 합계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제대로 구했구나, 표 제대로 구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기대값 구해봐야겠죠? 기대값 구할 건데 이게 어떻게 구하죠? 얘랑 얘, 변수랑 확률이랑 각각을 곱해서 다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4분의 2, 2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분모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바로 쭉 나눠주고 0 곱하기 1에서 0, 1 곱하기 2에서 2, 2 곱하기 1에서 2 이렇게 해주면은 4분의 4가 되니까 1이다. 그럼 우리가 뒷면의 개수로 기대할 수 있는 값 2개를 던졌을 때 뒷면은 대충 1개꼴로 나오겠구나, 2개 중에 1개꼴로 뒷면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동전 2개를 던졌어요. 자, 근데 둘 다 앞면 또는 뒷면이에요. 자, 그러면 한 2분의 1의 확률로 하나는 뒷면, 하나는 앞면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2개를 던졌을 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뒷면이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그냥 예측값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좀 이렇게 배우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네요. 그럼 예제 한 번 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4번 빠르게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흰 5개와 검은 공 3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라고요. 자, 그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한 번에 3개의 공을 꺼낼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흰 공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게 궁금하다라고요. 자, 흰 공의 개수를 그래서 확률 변수 x로 놓고 우리가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는 가질 수 있는 x의 값은 몇부터 몇까지 있죠? 0부터 3까지 되겠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흰 공 3개가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0부터 3까지 0, 1, 2,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능한 x의 값을 써줄 수 있고, 자, 그럼 확률 각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봐야겠죠? 자, 전체 몇 개예요? 전체 흰 공 5개와 검은 공 3개니까 그냥 전체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8개 중에 3개 뽑는다면 어떻게 쓸 수 있죠? 83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이건 계산까지 안 해줘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그냥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갈게요. 자, 그럼 56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모두 다 56분의
56분의 몇이라는 확률을 가지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세팅해 줄 수 있고,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0일 확률, 흰공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구할 거예요. 흰공이 하나도 안 나오려면은 모두 다 셋 다 검은 공이어야겠죠. 자, 그러면 검은 공 3개 중에서 3개가 검은 공이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3, 3, 3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니까 33에서 56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 하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지금 3개를 뽑는데 흰공이 하나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 여기서 몇 개를 뽑아야 되죠? 여기 2개를 뽑는 그런 것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흰공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51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고, 자,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32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도 하나 뽑는 거, 얘도 2개를 뽑는 게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네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얘가 5, 얘가 3이니까 곱하면 15라는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2개인 경우, 흰공이 2개 나오는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자, 5개 중에 2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2인데, 자, 그럼 나머지 하나 어디서 뽑아야죠? 여기 검은 공에서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52가 10, 31이 3이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56분의 30 이렇게 나온다. 자, 마지막 3개가 나올 확률. 자, 흰공이 3개 나올 확률. 흰공이 5개 중에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그냥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3이니까 그 경우의 수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체 합을 이렇게 구해보면은 이렇게 다 더했을 때 분자가 56이 나오니까 56분의 56 돼서 1이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대로 구했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대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대값 어떻게 구하죠? 0 곱하기 56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56분의 15 더하기 2 곱하기 56분의, 자, 미안해요. 종 때문에 다시 진행할게요. 자, 2 곱하기 56분의 30 그리고 마지막 3 곱하기 56분의 10 이렇게 우리가 다 더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전체 분모는 56으로 우리가 통할 수 있고, 56분의 0 곱하기 1하면 0 그리고 1 곱하기 15 하면 15 분자 2 곱하기 30 하면 60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곱하기 10 하면 30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으니까 얘를 다 더해주면은 56분의 86이다. 105다. 105. 56분의 105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약분이 돼요. 여러분들 뭐 이거 참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약분이 돼서 7로 약분해주면 8과 15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5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머니에서 3개, 공 3개를 뽑았으면은 흰 공이 대략적으로 8분의 15개 정도, 그러니까 한 2개보다 살짝 안 되는 그런 비율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대값을 구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제 4번까지 해보면서 예제 4번 통해서 기대값 마지막으로 연습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던졌을 때 x를 두 눈의 차이로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자, 이때 x의 평균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두 눈의 차이를 x로 놨으니까 x가 가능한 값이 몇인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눈의 수가 같으면은 0이겠죠? 두 눈의 차이는 0이니까 0부터 가능한데 0, 1, 2, 3, 4, 5 우리가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6까지 써줄게요. 6까지 써줄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썼는지 한번 나중에 보면 되겠죠? 자, 0부터 6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그 확률부터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일단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던졌으니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죠? 1,1부터 6,6까지 6개 나오니까 36으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전체 36 이렇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36으로 딱 깔아놓고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이가 0일 확률, 차이가 0일 경우의 수는 몇일까요? 두 눈의 수가 같아야 차이가 0이겠죠. 그러니까 1,1부터 6,6까지 1,1, 2,2, 3,3, 4,4 이렇게 해서 6,6까지 전체 6개가 돼요.
그래서 36분의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1인 경우는 우리가 각자 한번 해봐야겠죠. 자, 1인 경우 어떻게 구하느냐? 자, 1, 2, 2,3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5,6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2,1, 3,2 이렇게 해서 6,5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2, 2,3 이렇게 해서 1부터 5까지 갔으니까 얘는 5개가 돼요. 근데 똑같은 쌍이 두 개가 생기니까 5 곱하기 2에서 전체 10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분의 10의 확률로 차이가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2인 경우도 유사해요. 자, 지금 차이가 2인 경우는 1,3일 때, 2,4일 때 이렇게 쭉 가다가 끝이 6일 때는 여기 몇이 와야 되죠? 차이가 2여야 되니까 4,6일 때까지 우리가 오게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을 뒤바꾼 3,1, 4,2 이런 애들 똑같은 쌍이 이렇게 생길 거니까 2,4까지 뒤바꾼 그런 짝꿍이 이렇게 생길 거니까 이 개수에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 개수는 몇 개죠? 1부터 4까지 가니까 4개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4개가 2배가 있으니까 8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3일 때는 몇 개가 있을까요? 3일 때는 1,4부터 끝에가 6일 때 3,6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전체 3개인데 얘가 또 뒤바뀐 형태로 똑같이 있겠죠. 2배가 이렇게 2배가 될 테니까 3개가 2배 그래서 6.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해보면은 차이가 4일 경우의 수는 4, 5일 경우의 수는 2. 그리고 차이가 6일 경우의 수는 사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차이가 6이려면은 우리가 주사위 눈이 6까지 있고 가장 작은 값이 1이니까 제일 많이 떨어져 봤자 5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6까지는 사실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률이 0인 경우는 굳이 표에 그려봤자 방해만 되니까 우리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확률의 그 합을 다 더해봤을 때, 자, 지금 다 더해보면은 얘네 8과 2 더해서 10, 얘네 2 더해서 10, 그래서 여기 30에다가 6이니까 36. 36분의 36이니까 합이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목표를 제대로 그렸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우리가 0 곱하기 36분의 6, 1 곱하기 36분의 10, 2 곱하기 36분의 8, 3 곱하기 36분의 6, 4 곱하기 36분의 4, 5 곱하기 36분의 2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아시죠? 자, 지금 분모가 다 36이니까 36으로 통일시켜서 0 곱하기 6은 0, 그리고 1 곱하기 10은 10, 2 곱하기 8은 16, 3 곱하기 6은 18, 4 곱하기 4는 16, 마지막으로 5 곱하기 2는 10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전체 다 더하면 몇이죠? 다 더하면은 36분의 70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얘를 약분해주면은 18분의 35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눈의 차이가 대략적으로 18분의 35.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가 살짝 안 되게 우리가 차이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기대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그 원리랑 그 방법들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그걸 해석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문제 상황을 해석해 보면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기대값 말고 또 다른 수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배워본 다음에 또 연습해보는 시간 이렇게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직접 대면 수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